경기도 2차 임고특강 서준혁의 밀서 2장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22쪽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움 중심 수업의 흐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해요.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도입, 전개, 정리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해야 되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 열기. 그래서 거기서 뭘 한다고요? 선수학습 상기하고 감각적인 자극 동기 유발하고 학습 문제 발견하고 배움 활동. 그러니까 학습 문제 발견이라고 돼 있는데 학습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학습 문제, 학습 목표를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선수학습 상기와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발견해내고 배움 활동은요. 개별 활동, 협력 활동, 표현 나눔 활동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100%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해야 되는 그 실질적인 활동 내용들은 개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표현 나눔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 가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틀입니다. 틀. 그리고 배움 정리는요. 평가 및 배움 확인, 그래서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그리고 활동 후 배움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뭐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223쪽 보시면 배움 중심 수업 안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과 뭐 문제 예시 나와 있고요. 지도서 제시 수업 과정, 이건 기존의 수업이에요. 기존의 수업. 학습 목표, 도입, 전개, 정리. 이거는 기존의 수업이래요. 기존의 수업.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수업 실현, 위 차시에 적합한 배움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실현하시오. 수업 나눔 구상형 문제 예시. 이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위 수업을 배움 중심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까닭과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위 수업에서 일어나는 배움을 위한 나만의 수업 전략을 설명해 보세요. 위 수업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평가 문제를 제안해 보세요. 등등등등. 그래서 224쪽에 보시면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배움 활동을 위한 수업 과정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 나눔, 배움 활동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생각 열기, 생각 만들기, 생각 나누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선생님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아, 내가 수업 실현할 때는 생각 열기, 생각 만들기, 생각 나누기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어떻게 개별 활동, 협력 활동, 표현 나눔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활동들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수업 실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 보고 스터디에서 따로 별개로 해서 그냥 수업 실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또 활동 1, 2, 3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알고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수업 실현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본인이 연습하거나 스터디에서 자꾸 폭넓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과목을 가지고서. 그래서 225쪽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구상형 문제 1, 구상형 문제 2, 구상형 문제 3 나와 있는데 이게 223쪽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이거 구상형 수업 나눔 구상형 문제 예시 있잖아요. 이거 1번, 2번, 3번이라 생각하시고 이 답이 이거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그래서 저는 논술형 평가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 혁신 뭐였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수업 노트니까 썼는데 수행평가, 정의적 능력평가, 교사별 평가, 논술형 평가 다양한 평가들 그리고 현직 교사 팁 보셔야 되겠습니다. 봐봐요. 배움 중심 수업은 특별한 정답이 없대요. 그럼 뭐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업. 배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 그게 뭐? 배움 중심 수업.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의 핵심은 수업 나눔이다. 수업 나눔. 그래서 수업 의도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는 왜 이 수업을 이렇게 구성하고 디자인하고 왜 이렇게 운영했는지 내가 수업에서 활용한 발문은 무엇인지 내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수업에서 아쉬운 점, 잘한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수업 나눔의 내용을 전제로 구성해야 된다. 수업할 때 항상 유효점은 뭐다? 배움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실제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야 돼요. 학생이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 실현에서 전제 조건으로 뭐 장애 학생이 있다, 학습 부진 학생이 있다, 다문 학생이 있다. 그럼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소외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어떤 지도를 잠깐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움이 일어나야 되고 이 배움은 여러분들 학생만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사도 배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나누면서 단골 문제가 뭐냐? 이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지. 물론 실제는 그렇게 매 수업마다 어떻게 교사가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그런 어떤 취지 이해하고 있구나. 준비됐구나. 그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226쪽 보시면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의 예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의도. 수업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의도, 배움 중심 수업에 따라서 진행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업 의도가 쭉 나와 있고요. 길이재기 단원 가지고서 하고 있네요.
배움 열기 전체, 생각 쌓기 개별 활동, 생각의 날개 달기, 짝 활동, 모둠 활동. 그러니까 용어는 여러분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반드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교사 중심 수업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226쪽도 보시면요. 배움 열기, 생각 쌓기, 배움 열기 전체, 생각 쌓기 개별, 생각의 날개 달기, 모둠 활동. 모둠 활동도 좋으니까요. 또는 뭐 토의 토론 해도 되겠고. 228쪽 수업 나눔. 수업 나눔 똑같을만 수업 비평. 수업을 예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따라서 긴장하지 말고 본인의 수업 의도를 잘 어필하면 됩니다. 기존의 수업 분석, 수업 비판 아닙니다. 수업 나눔입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의 목적, 훌륭한 수업의 창조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관계의 창조와 높은 수준의 배움의 실현에 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을 위한 질문들 13가지 되어 있는데 스터디에서 이 내용들을요 반복해서 외우는 게 아니지 스터디에서 반복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나눔은요, 여러분들 뻔해요. 그러니까 수업 실현은 어려워요. 수업 실현은 어떤 과목에 어느 학년이 나올지 모르는데 수업 나눔은요, 왜 수업 나눔의 취지는 여러분들한테 막 허를 찌르고 그게 아닙니다. 다시. 면접에서 즉답형 면접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허를 찌르는 거였어. 아, 이 사람이 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면접은요. 근데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 특히 수업 나눔의 의도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수업 나눔은 즉답형 면접과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면접관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문제 읽고 여러분들이 수업 나눔 답변하고 또 다음 사람 문제 읽고 답변하고 문제 읽고 답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즉답형 면접 문제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혀 생뚱맞은 생소한 걸 물어보면서 너 이거 몰랐지? 준비 안 했지? 당황하지?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수업 실현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업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신 여러분들의 수업 실현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질문을 어느 상황에서 했고 내 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내 수업에서 평가는 어느 점에 두었고 내 수업에서 아쉬운 점도 무엇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대답하면 되니까. 그래서 봐봐요.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의 목적은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되고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배워야 되겠고 학생의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떤 대목에서 학생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협력할 수 있는 뭐 모든별 토의한다거나 모든별 소집단 협동학습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자극 학생들 동기가 발현됐는지, 동기 유발 중요하겠고요. 의미 있는 집단 활동이 되었는지, 수업 가운데 가장 좋았던 점, 불필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생 꿀팁 보세요. 수업 실현과 나눔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실시한 수업에 대한 나눔이니까 수업 나눔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이해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수업에 대한 아쉬운 점, 반성할 점, 잘된 점, 학생과 상호작용의 유무,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만 수업 실현에서 여러분들 그 수업 나눔할 때는요, 답변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길게. 그러니까 수업 나눔이 여러분들 몇 분이에요? 수업 나눔이 10분 동안. 그러면 3문제니까 한 문제당 보통 몇 분 생각하면 됩니까? 수업 나눔 3문제니까 한 문제당 3분. 3분이 여러분들 한번 시간 타이머 체크해 보세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 질문은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좀 생각한 시간도 갖고 내 수업을 천천히 돌아본다. 그래서 내 수업에서 뭐 담담하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느꼈고 현장에 나가면 난 잘할 수 있고 항상 나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눔을 하고 다른 교사들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필하시면 되겠죠. 229쪽 보시면 수업 나눔에서 나올 수 있는 구상형 예상 질문들. 그래서 뭐 기술적 관점, 예술적 관점, 사회실천적 관점, 자기발견 관점.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 근거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이 수업을 통해 내가 나를 새롭게 발견한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업 나눔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해서 우리 스터디에 또는 나만의 수업 나눔 질문들을 만드세요. 그거 뭐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수업 나눔은요, 여러분들 자꾸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수업 실현했으면 자동으로 수업 나눔 예상 질문 한 20개 정도 쭉 해보고 답변해보고. 그러니까 그 틀이 여러분들 좀 몸에 좀 익어야 됩니다. 당연히 침착한 태도, 당당한 표정, 이건 당연하죠.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합격생의 꿀팁, 이거 한번 볼까요? 질문 자체가 복잡한 편이 아니기에 의외로 단답으로 답변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거시적으로 답변을 시작해서 미시적으로 끝마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나눈 질문, 이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라면 질문했으면 C 지점입니다 라고 답하면 그냥 너무 끝나고 간단하니까 저는 이 수업의 목표를 A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A를 나타낼 수 있는 B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C이고 따라서 C 지점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C에서 학생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라고 생각하면서 좀 단일 답변이 아니고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좀 길게. 왜? 수업 나누는 건 1인당 10분이니까 너무 기니까요.
그리고 231쪽 중요합니다. 수업 나눔에서 나올 수 있는 구상형 예상 질문들 2. 그래서 쭉 제가 노량진 강의할 때 이걸 막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막 동그라미 쳤는데 유튜브에서는 또 너무 막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쭉쭉쭉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지금 이 교재를 실제 제가 수업에 썼던 교재를 보여주잖아요. 강의 교재를. 그러니까 교재 보이죠? 화면에도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중심 수업 나누기 포인트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3쪽 보시면 이건 음악인데 배움 중심 수업 나눔의 실제 예시. 그래서 배움 설계, 배움 열기. 음악입니다. 음악. 개별활동, 협력활동, 나눔활동. 개별활동은요. 소리 탐색. 음악이니까 협력활동, 이야기음악 만들기. 나눔활동, 이야기음악 발표회. 그쵸? 그래서 협력활동 나와 있고 나눔활동 나와 있고 배움 정리. 이 시간에 배운 내용과 느낌을 나의 언어로 표현한다. 배움 일기에 정리한다. 이런 거 용어 여러분들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배움 일기, 배움 공책. 실제 배움 공책은 많이 써요. 학생들이 배움에 일어난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공책에. 그게 배움 공책. 좋죠. 이런 용어들도 써주시면은요. 그리고 핵심 수업. 요즘에 워낙에 성취 기준 강조하니까 시험 문제에서도요, 여러분들 한 4, 5년 전부터 성취 기준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중요해요. 성취 기준을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재구성에서도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육과정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성취균에 따른 수업무역 적용 지도안, 이거 국어과인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핵심 성취기준에 맞춘 6학년 수업 지침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냥 뭐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수업을 위한 전략, 그래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수업 설계, 그리고 수업 목표 진수. 이건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 경기도는 배움 주제입니다. 배움 주제. 배움 주제도 학생들이 끌어내야 돼요, 스스로요. 그리고 발문, 어떻게 발문해야 되는지 245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47쪽 보시면 전개 단계. 이거 그냥 면접 대답으로 좋겠네요. 그래서 뭐 저는 다져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과다, 과속, 관한하지 않는 수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과속 너무 서둘러 가르치려고, 관한 지나치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3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면접 대답으로 좋겠네요. 저는 당신은 어떤 수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져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과하지 않는 수업 하겠습니다. 과다, 과속, 관한. 이런 용어들은 좀 여러분들이 외워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248쪽 실제 수업 스크립트 보세요. 그냥 251쪽 수업 실현 체크사항. 그래서 본인 스스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선수 학습 확인하고 있는지. 이거 조금 예전 방식이네요. 그래서 뭐 학습 동기 유발, 배움 문제 확인, 활동 발견, 활동의 구성, 수업 모형, 수업 자료. 254쪽 수업 관찰 분석표. 예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예전 거. 수업 활동 자기 장학 표, 이야기 나누기 수업 분석표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적으로 쭉쭉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58쪽 보시면 2017년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제가 최근에 기출문제는요. 2018, 2019 기출문제는 제가 프린트물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수업 실현 뭐였습니까? 과학, 물의 상태 변화 단원.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중에서 전개 부분만 해라. 수업 조건이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제시돼요. 가,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고 실생활 연계 부분 고려하고 물의 상태를 고려해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수업 나눔 문제는 선생님의 학생과는 무엇이며 학습 내용을 어떻게 삶과 연계시켰는지 이런 거 중요해요. 실생활과 연계시키는 거. 활동 1의 학습 문제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수업을 실제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수업 실현, 수업 나눔에서는요. 본인 수업의 장점, 단점,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발물 썼는지, 이 수업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초등특수 수업 실현. 그래서 초등특수니까 뭐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쭉 나와 있고 조건 제시됩니다. 수업 나눔 문제. 수업 나눔은요, 여러분들 초등이나 뭐 초등특수나 중등까지도 경기도권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업 나눔 문제는 비슷합니다. 봐봐요. 자신의 교직관을 이 수업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교직관, 학생관 물어보는 거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표현 어떻게 끌어내는지, 이건 좀 초등특수니까. 그리고 이 수업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는지 말하고. 반복되죠. 초등하고 똑같죠. 이 수업에서 어려움, 본인 수업의 뭐 장점.
실생활과 연계,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중등 수업 나눔 문제입니다. 수업의 전체 흐름을 요약하고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 무엇이든지,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아쉬운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끌고 가야 돼요. 오늘 수업 나눔 해보니까 어땠는지, 나눔 통해서 새로 생긴 고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고민인데 나는 이것을 학교 현장 가면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합격자 발표하기 전까지 난 이런 내용들을 보충해 나가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보고 하면서 이런 나눔들을 해결해 나가고, 학교 현장에 가면 나는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개적인 학교에서 수업 나눔뿐만 아니고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공개하겠다. 자신 있다. 또 중등 수업 나눔 문제. 본인이 중점적으로 설계한 부분, 아쉬웠던 점, 개선점. 수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 배우면서 소외된 학생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지, 수업 나눔 통해서 깨달은 점 다 비슷합니다. 2016년 기출문제 초등. 그래서 사회, 지역사회 발전 문제 나왔고요. 항상 이렇게 자료 제시되고서 수업 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 문제,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실생활과 연계, 의미 있는 발문 무엇이었는지, 수업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극복 방안,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업 나눔 문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기출문제 이제 나중에 영상 또 보여드릴 텐데, 수업 나눔의 의도는 여러분들한테 막 허를 찌르고 임기응변 능력을 파악하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업 실현을 제대로 하고 본인의 수업 실현의 어떤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고 수업 나눔, 성찰적인 어떤 분석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나눔이 특히 더 쉽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등특수 수업 실현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업 나눔만 볼게요. 263쪽. 이 수업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학생의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연계했는지, 어떻게 교수했는지 반복되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 일상 실생활과의 연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유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상호작용 어떤 노력했는지, 수업 중에 가장 어려운 학생, 이건 이제 그 초등특수니까 막 장애 학생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교육 내용 끝이 되겠습니다. 안녕.